작년에 풍력 관련주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뭐 역사적인 설치가 일어났어요. 그냥 올해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훨씬 좋아요. 지금 앞부분에도 말씀 주셨지만 수소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비싸다 뭐 그런 언쟁이 있어가지고 2025년에 이사님이 대폭 낮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소를 만드는 그 장치, 수전의 장치가 기존의 오메가 수준에서 17기가까지 뭐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떤? 그건 제가 늘어난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IHS 보고서예요. 여기에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 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 생산 비용입니다. 이 킬로그램당 거의 10유로 정도 이렇게 지금 비싼 데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회색 약간 푸른 하늘색 선이 이제 이게 그 그레이 수소 천연가스 계질에서 만드는 단가예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기존의 추정치는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해진다고 봤었는데 아까 이제 제가 EU가 그린 수소 전략을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500조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2025년으로 얼마 안 남았죠. 2025년 앞당기겠다는 게 EU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기가 팩토리들이 막 우죽순천에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업체들이 증설을 엄청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수소를 만드는 이 수전의 설비가 설치가 연간 기가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그동안은 뭐 2메가, 10메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존재감 없이 설치가 됐다가 작년도에 좀 이렇게 좀 팍 점프업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 또 작년보다 2배 이상 커지고요. 내년도부터는 기가 단위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전의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 거기에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뭐 엄청난 초호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과거에 재생에너지하고 전기차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화가 되는 그런 이제 과거의 사례들하고 똑같이 수소도 가는 것이죠. 지금 풍력주하고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앞부분에 설명 좀 주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럼 조정은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져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 금리가 올라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서 이런 이유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밸류에이션 조정이고요. 기간 조정이고요. 작년에 풍력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거는 올라갈 거다 해도 못 올라가더니 작년도에 바닥에서 대비해 보십시오. 얼마나 올랐는지. 글쎄요. 뭐 수십 배 올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조정이고요. 다만 이제 좀 작년과 좀 다른 부분은 작년도에는 풍력이 워낙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업황이 좋았어요. 작년에. 미국의 어떤 그 정책 지원금이 데드라인 이슈가 있고 해가지고 설치가 엄청 됐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역사적인 설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올해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훨씬 좋아요. 예, 태양광의 그 정책적인 드리븐하는 수요가 올해부터 한 3년 동안 미국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요가 태양광이 좋고 또 거기에 바이든이 이제 되면서 중국 쪽을 지금 많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태양광 제품이나 소재들을 미국으로 좀 못 들어오게끔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에 관련된 밸류체인 있는 업체들은 지금 그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올해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더 좋고, 예, 풍력이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는 태양광이 조금 더 좋은 시점이다. 태양광에 투자를 하면 어떤 기업이 좋은가요? 우리나라는 빤하죠.
OCI하고 하나 케미칼 위주로 이제 그 하나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중소형주들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비즈니스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지 지속 가능 성장과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위 2개 업체 위주로 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은 그래도 옛날에 대비 그렇게 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발 공급 가격이 워낙 세서 네. 이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수익성이 작년에 풍력은 실적들이 많이 좋았었는데 작년에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주가는 뭐 조금 올랐습니다만, 근데 올해는 실적이 아마 좋아질 거예요. 와, 얘기 들어보니까 관심이 확 가네. 그럼 이사님 밸런스 게임 아세요? 그 OCI하고 하나솔루션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는 하나솔루션이 모듈 쪽이니까 끝단위니까 훨씬 더 높은, 그리고 VPP라고 민자발전 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둘 중에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거를 꼽아주신다면 길게 보면 당연히 하나가 더 높아요. 하나는 아주 오랜 기간 이걸 꾹 참고 모든 밸류 체인을 다 투자를 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서 당연히 이제 하나 솔루션이 좋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를 때리기 시작을 했죠. 인권 문제로. 근데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 글로벌 전체 폴리실리콘 캐파의 40%가 거기 있습니다. 공장이.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전력 단가라든지 뭐 인력비 이런 싸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못하게 수입을 미국으로 들어온 걸 못하게 해버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OCI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단기간에는. 원가 밑으로 팔았었는데 이게 스팟 가격이 거의 뭐 지금 2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OCI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챕터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풍력주 태양광보다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주 들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서 아무래도 해상풍력의 성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그 CS 윈드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자재 업체들, 국내 기자재 업체들, 뭐 CS 윈드, 삼강 M&T, 뭐 유닛은 많은데 그 중에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풍력업체들 업황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제일 좋았던 회사가 CS 윈드였고요. 올해는 사실은 팩트로만 보면 CS 윈드보다는 삼강 M&T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강 M&T가 올해 수주가 되게 좋을 겁니다. 저희들은 한 1조 원 이상을 수주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5천억을 조금 넘겼었거든요, 수주가. 그러니까 수주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삼강 M&T는 유가 플레이를 원래 하던 기업이었어요. 조선 선박 또는 해양 구조물, 해상풍력 말고요. 기존에 뭐 FPSO라든지 뭐 LNG FRSU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유가가 좋을 때 사실은 전성기를 삼강 M&T가 이미 누렸던 회사죠. 근데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없어지고 힘들어졌는데 재작년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난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이제 풍력 업체로 우리가 레이팅을 하고, 사실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는 이제 뭐 거의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큰 회사이죠. 인데 어쨌든 기존에는 하던 유가 플레이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들에서 올해 아마 큰 폭의 수주가 나올 것이고요. 해상풍력도 한 5천억 이상의 수주가 나올 것이라서 올해는 아마 CS 윈드보다 삼강 M&T가 조금 뭐 더 선호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CS 윈드도 이제는 CS 윈드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뭐 글로벌 뭐 1위인데 지금 뭐 증자 대금까지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진출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근데 미국 진출이 확정만 되면 CS 윈드는 또
제2의 주가 상승기가 아마 도래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회사 다 긍정적으로 보시되 어쨌든 상강 M&T가 조금 더 선호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력 쪽은. 다음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소도 그 핵심 기술이 그 저희가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국산화했잖아요. 멤브레인만. 상하프론테크 관련돼서 커버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런 소재나 밑단에 있는 기업 중에 좀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 수소는 우리 정부가 지금 수소에 대해서는 아까 법을 만들고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은 의무화 제도를 올해 도입을 해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는 당연히 두산 퓨어셀이 좋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희가 관련 업체로 이제 상하프론텍 그리고 이제 진성 TEC 이 두 개를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프론텍은 글쎄요, 그 투자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3년 이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글쎄요, 잘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회사이죠.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따라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미 큰 일이 일어났고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그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당연히. 이 수소 연료 전지가 핵심인데 이 수소 연료 전지 중에서도 특히 핵심 소재가 멤브레인이라는 겁니다. 분리막 기능, 그러니까 전기차에도 사실은 분리막이 가장 중요한 그 소재잖아요. 소재인데 수소에 들어가는 분리막은 훨씬 더 제조 기능이 어렵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을 이제 고어 아시죠? 고어텍스. 우리 의료기에 이제 있는데 그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글로벌 독점이에요. 독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고사가 이제 제일 먼저 수소차 시장에 들어온 토요타를 위해서 일본에 전용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있을 정도. 이제 현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의존해서 그동안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해 왔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죠. 기술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국산화를 한 겁니다. 국산화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왜 그러면 그 어려운 기술을 조그만 중소기업이 했을까? 왜냐하면 이 고어텍스 멤브레인의 소재가 PTFE라는 불소 수지예요. 불소는 참 다루기 어려운 물질이라서 불소와 관련된 회사는 글로벌 어느 국가나 대부분 다 독과점이에요. 우리 이제 제가 커버하는 후성 같은 케이스는 불소 가스, 그 독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하프론텍은 이제 불소 수지입니다. 이런 이제 플라스틱 같은 유인데 불소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불소 수지의 가장 하이엔드 제품이 PTFE라는 거예요. PTFE. 이 PTFE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제 small e가 없습니다. expanded.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이 PTFE 얇은 막을 가지고 쫙 당겨서 아주 얇은 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수소연료전지 멤브레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서 그 안에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어텍스가 그거잖아요. 이게 땀은 배출이 되고 습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그 단위 면적 안에 미세한 구멍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연료전지의 그 성능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이제 현대차가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상하프론텍과 거의 한 랩에서만 3년 이상을 서로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소에 이제 장착을 해서 테스트까지 거의 1년 이상 걸리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됐어요. 2월부터 납품이 시작이 됐고
그 연료전지의 이 분리막은 비단 현대차의 넥소 같은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자기는 이 연료전지를 가지고 발전 사업도 하고 뭐 UAM이라는 그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다음에 뭐 배, 뭐 다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연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죠.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고, 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그 수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수전의 설비, 이 수전의 설비가 이제 급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수전의 설비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있는데 수소를 만드는 이 설비 중에서 앞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질 게 PEM 방식의 수전의 설비가 앞으로 표준화가 됩니다. 이 PEM 방식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넥소의 엔진이에요. 넥소, 현대차의 이 연료전지가 PEM 연료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PEM 방식이 이 수전의 설비의 표준이 되냐면 그린 수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린 수소는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근데 풍력, 태양광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이걸 수소로 만들려면. 갑자기 바람이 팍 많이 부는데 수소로 만드는 장치가 가동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PEM 방식의 넥소는 왜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밟았다 뗐다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른 연료전지예요. 그래서 수전의 장치도 이 PEM 영어로 하면 일렉트로라이저라고 하는데 PEM 일렉트로라이저가 앞으로 대세가 되는데 PEM의 M이 멤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에도 앞으로 이 멤브레인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 멤브레인을 만드는 이 제조업체는 차가 늘어나도 기차가 늘어나도 또는 수소를 만드는 장치가 늘어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하프론테크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재단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현대차의 수소차 판매만 계산을 해서 멤브레인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데 워낙 영역이 많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제가 이제 3년 이상 만약에 투자하실 분들은 끝을 한번 보실 투자가 이게 좋으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국가 기밀입니다. 얘네들이 만드는 멤브레인은 해외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대차하고는 NDA라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해서 발설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외부에 있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는 있지만 회사는 절대 얘기를 못 합니다. 나서서. 우리가 뭐 현대차에 얼마를 납품하고 뭐 언제부터 하게 됐고 이거는 현대차의 허가, 정부의 또 허가가 없이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게시판 같은 데 보시면 이거 뭐 하는 거 맞아? 뭐 계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맨날 뭐 수소한다고 그래? 뭐 한모시기는 맨날 그래?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기업이 뭐 자기들이 뭐 멤브레인을 하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NDA가 체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겠죠. NDA가 체결이 안 돼 있으면 납품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 소재를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워낙 IT 기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IT 회사들은 IR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자기들 뭐 이렇게 납품하면 우리 언제부터 들어가요? 뭐 콜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거를 하는 회사들은 사실은 뭐 멤브레인보다는 소재의 중요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멤브레인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독점을 해왔잖아요. 글로벌 한 회사가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회사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못하거나 수율이 늦거나 이렇게 되면
그럼 현대 입장에서 곤란하겠죠. 만약에 이 큰 회사가 그래, 일 알아서 해 이렇게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꽁꽁 숨기고 있는 소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기나긴 여정이 개발은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허청에 들어가 보세요. 특허청에 들어가 보시면 그 검색 사이트 있잖아요. 상하 프론텍 쳐보세요. 상하가 가진 특허들이 쫙 나와요. 수백 개가. 거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관련된 멤브레인 관련된 특허들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기나긴 이 개발의 기간을 다 거치고 이제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재밌는 회사다. 인내심만 가지고 있으시면 아마도 굉장히 큰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주문 넣어야 되는데 장인 끝났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회사는 이제 진성 TC죠. 진성 TC는 건설기계 회사잖아요. 원래 캐터필러가 이제 주 고객이고 전 세계에서 건설기계 부품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두산 퓨어셀의 수소 연료전지를 보호하는 부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산 퓨어셀이 워낙 캐파 증설을 크게 하고 앞으로 이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진성 TC는 기존의 건설기계 사업의 사이클 변동성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큰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건설기계 수요가 글로벌리 워낙 좋아요. 초호황입니다. 예전에 산업재죠. 건설기계는 산업재인데 산업재의 가장 큰 호황은 리먼 사태 이전 직전입니다. 커머더티 가격이 슈퍼 사이클을 벌일 때 그때 이제 건설기계가 초호황이었는데 지금 업체들이 우리나라 건설기계 업체들이 느끼는 이 초호황의 강도가 그 당시에 리먼 직전의 호황의 강도보다 낮질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코로나로 일어나지 못했던 펜트업 디맨드에 바이든과 중국, 유럽에 동시에 지금 그린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나오는 이런 이제 디맨드들이 겹쳐지면서 건설기계 수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업체들이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일 거고요. 그 대표 주자가 이제 진성 TC입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상하 프론텍하고 진성 TC가 가진 그 기술 그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 진입 장벽이 그러면 그거를 상하 프론텍가 국산화했잖아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글로벌로도 이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회사의 전략과 현대차의 전략에 따라 이제 바뀔 건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현대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막 납품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넥소가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가. 물론 뭐 테스트 한 2년 기간 동안 다 검증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율 만들고 성능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돼. 이런 기간을 좀 거치고 난 뒤에 현대가 이제 현대는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찬성하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수소의 어쨌든 글로벌 리더격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빨리 확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 같은 회사가 고어 같은 회사가 되면 좋겠죠.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상하 프론테크는 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수차 비싸다 막 이랬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멤브레인 가격이에요. 네, 멤브레인 가격이 초창기에는 한 대당 이게 뭐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율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멤브레인을 가져가야지 연료전지 한 대를 만들 수 있을 정도. 상하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깎아줬겠습니까? 낮춰줬겠습니까? 그죠? 국산화를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낮은 관리비 원가로 투입을 하게 되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게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소연료전지 가격이.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에는 지금의 반값으로 수소차를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의 국산화,
대량 생산 체제로 이행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